서울 변두리 연립주택 2층 좁은 원룸에서 김말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치킨집 배달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죠. 낡은 스쿠터에 치킨 박스를 싣고 골목골목을 누비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성성한 백발, 굽은 어깨. 한때는 미신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억척같이 살았던 그 시절이 어제 같은데 말이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2의 아들을 낳았던 그때의 자신 말이에요. 그땐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었죠. 남편은 다정했고 갓 태어난 아들은 천사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지기 시작한 건 아들이 5살 되던 해였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가끔 화투를 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미신 공장에서 악착같이 번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보, 이번만. 정말 이번만 마지막이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죠. 말자의 나이 25,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안하다. 혼자 살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민재와 단둘이 남겨진 채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말자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미신 공장 일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기가 불가능했어요. 새벽엔 신문 배달, 낮엔 미싱일, 밤엔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바쁘다는 걸 일찍부터 눈치챘어요. 엄마, 밥 안 먹어도 돼. 나 혼자 잘 수 있어. 6살짜리가 하는 말치곤 너무 의젓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자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할 순간이 왔어요. 민재가 열이 펄펄 나는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 해열제만 먹였던 그날 밤이었죠. 아이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정신을 잃었고 말자는 울면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재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곳에서 키워지는 게 아이에게 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키웠어도 더 불행했을 거야. 말자는 늘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두고 돌아서던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혼자 살며 가끔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 없이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평범한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말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늘 그렇듯 광고 전단지와 각종 청구서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말자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들었습니다. 김말자 귀하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화려한 청첩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형 재벌가의 결혼식 초청장이었습니다. 강남의 초호화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죠. 말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건 잘못 온 거 아냐? 내가 뭐 재벌이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는 청첩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오배송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말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말자는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결국 말자는 결혼식장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그냥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잘못 온 초청장이겠지. 가서 확인만 하고 오면 되잖아. 토요일 오후 말자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검정색 정장이었는데 그나마 격식을 갖춘 옷이라곤 그것뿐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호텔에 도착한 말자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호화로운 로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의 세계와는 너무 달랐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초청장을 꽉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 그랜드 볼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하얀 장미로 장식된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결혼식이었거든요. 말자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과 대화 내용을 듣다 보니 모두 재벌가나 유명 인사들인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가운데 말자도 덩달아 일어났죠. 그리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신랑을 보는 순간 말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 남자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박민재 씨와 신부 이수진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그 눈빛, 그 인매, 그 이마의 작은 흉터까지 30년 전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 민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서 생긴 이마의 흉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민재야. 말자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 있다니. 재벌가 며느리와 결혼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니.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재의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웃는 모습,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말자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말자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말자가 고개를 돌리니 바로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김말자 씨 맞으십니까? 말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재는 말자의 반응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런 것 같네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민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과 냉기가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3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정말 민재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로만 그 이름을 불렀어요. 민재는 말자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린 사람, 30년 동안 소식 한 번 묻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의 결혼식에 나타난 것이었죠. 오늘은 제 결혼식이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차갑고 단호한 그 모습에서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상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죠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치킨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말자는 집 앞에 서 있는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어요. 누가 이런 차를 타고 이 동네까지 왔을까 궁금해하며 계단을 올라가던 말자는 2층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민재야? 말자는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장 차림의 민재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보다는 편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말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말자는 서둘러 문을 열며 민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어서 들어와. 좁고 허름하지만 말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그만한 원룸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가구들, 벽지가 뜯어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죠. 앉아. 뭐라도 마실래? 말자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작은 식탁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십니까? 말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담긴 서운함과 원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기억해. 어떻게 있겠니? 넌 내 아들인데.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왜 버리셨습니까? 그 말에 말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정말 버린 게 아니었어. 그럼 뭡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7살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그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너한테는 더 나은 삶이. 말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나는 당신 덕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게 나은 삶이라면 참 대단하네요. 그 말에 담긴 독설의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고아원에서 10년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5년, 15년 동안 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맞기도 하면서 말이죠.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재야, 그런 일이.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해졌죠. 누구도 믿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재벌 해우그룹의 외동딸 이수진과 결혼하면서 그룹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전히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자수성가한 것이죠. 저는 이제 해우그룹의 사위입니다. 성공한 사업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민재는 말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타난 게 아니야. 청첩장이 와서 그냥 궁금해서 청첩장을 보낸 건 제가 아닙니다.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말자는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빠가 도박으로 집안을 망치고 도망가서 나 혼자서는 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 민재는 말자의 눈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말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30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으셨죠. 그게 사랑인가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정도 있고요. 민재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왜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십니까? 그 질문에 말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건지 말자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에게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재는 떠났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겨진 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서 들은 말은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민재가 떠난 뒤 말자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치킨 배달을 하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나? 말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는데 민재에게는 그저 버림받은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말자는 평소처럼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말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말자 씨 맞죠? 말자가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어요. 말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이수진의 어머니입니다. 민재 결혼식에서 뵀던 분이시죠.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의 장모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여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말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한쪽에 앉았어요. 장모는 커피를 주문한 뒤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재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말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결혼 전에 신원조회를 했거든요. 요즘 재벌가 결혼이 그렇죠. 장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친모가 김말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말자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그런데 왜? 민재는 훌륭한 청년이니까요. 출신이 어떻든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장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요? 과거를 완전히 묻어두라는 것. 특히 친부모와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거군요. 그런데 당신이 결혼식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초청장을 받고서 말이죠. 장모는 말자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아냈어요. 우리 집 할머니, 그러니까 민재 처할머니가 보낸 거더군요. 처할머니가요? 네. 그분이 민재 신원조회 자료를 보고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아들 결혼식 정도는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몰래 초청장을 보낸 거죠. 말자는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 민재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가문에서는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장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말자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그래서 왔어요. 이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사라져요. 장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린 가문의 체면이 중요해요. 고아원 출신 사위도 이미 양보한 건데 거기에 연락까지 이어진다면. 아니에요. 전 민재를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말자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어머니라는 감정이 한 번 생기면 계속 보고 싶어질 텐데. 장모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미 민재를 다시 보게 된 이상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민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놓아주세요.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시겠죠? 장모가 떠난 뒤 말자는 혼자 카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면 정말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다시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민재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자는 민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녔던 고아원, 위탁가정들,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민재가 말한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말자가 알고 있던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분명히 좋은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말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사가 분명히 그곳은 시설도 좋고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재 말로는 굶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어요. 말자는 당시 고아원 원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민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말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었지만 다행히 당시 원장이 근처에서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게 있어. 말자는 복지관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복지관. 말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원장이었던 박혜숙 원장은 이제 70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김말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 원장은 말자를 알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재 어머니 맞죠? 네. 원장님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말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민재를 데려오시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박 원장은 말자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말자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민재를 만났어요. 어머, 정말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박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벌가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뭔가요? 민재가 고아원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굶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면서 말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요? 김말자 씨,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민재는 우리 고아원에 단 하루도 있지 않았어요. 박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여기에 맡겼는데. 맡기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그날 밤에 누군가 민재를 데려갔어요. 박 원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아, 맞다. 민재 아버지라고 하시던 분이요. 말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재 아버지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도망간 뒤였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민재를 두고 가시면서 그렇게 우시더니 아버지는 너무 태연하게 데려가더라고요. 말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박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궁금했어요. 민재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민재는 고아원에 있지도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디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은 걸까요? 혹시 기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말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일지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박 원장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의 낡은 수기들이었어요. 여기 있네요. 1994년 3월 15일. 박 원장은 일지를 넘기며 찾았습니다. 김민재, 만 7세. 어머니 김말자가 입소 신청. 당일 저녁 부친이 데려감. 말자는 그 기록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내가 민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박 원장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자 씨, 혹시 민재 아버지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자는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도박빚에 쩌들어 있을 때 빚쟁이들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애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때는 단순한 협박인 줄 알았는데 설마 정말로. 원장님, 혹시 그때 민재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나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혼자 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로 민재를. 원장님, 더 자세한 기록은 없나요? 민재가 어디로 갔는지. 박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데려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줬어요. 말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재는 30년 동안 잘못된 진실을 믿고 살아온 것이었거든요.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자 씨, 민재가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면.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민재를 다른 곳에 팔아넘긴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말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아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거나 노동력으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럼 민재는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입양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팔려다닌 거죠. 박 원장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자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민재야. 30년 동안 민재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말자는 아들을 구하려고 했고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팔아넘긴 것이었거든요. 원장님, 이걸 민재한테 말해줘야 해요.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 아이가 알아야죠.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말만으론 믿지 않을 테니까. 말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 기록들을 복사해 가져가도 될까요? 말자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도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도 찾아가 보세요. 박 원장은 연락처를 적어 주었습니다. 말자는 기록들을 가슴에 꼭 안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이제 민재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원망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말자는 박 원장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들고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아직 현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김정혜 사회복지사는 말자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나, 김말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 복지사는 놀라며 말자를 맞았습니다. 그때 민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선생님도 기억하세요? 말자는 반가우면서도 떨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김 복지사는 말자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맡기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다니.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복지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민재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2명의 남자와 함께 말이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2명의 남자요? 네. 뭔가 무서운 사람들 같았어요. 정장은 입었지만 분위기가. 김 복지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말자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빚쟁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그렇게 우시더니 아버지는 너무 차분하더라고요. 김 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맞냐고. 그럼요. 민재가 그 남자를 보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울면서 가기 싫다고 했어요. 말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살 민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선생님, 혹시 그때 서류 같은 게 남아 있나요? 말자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김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뒤졌습니다. 있을 거예요. 저는 모든 기록을 다 남겨두거든요. 잠시 후 김 복지사는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1994년 3월 16일 민재 인수 확인서. 말자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이 서명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자는 서류를 자세히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소 남편분 서명과 달라 보이더라고요. 김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민재를 팔아넘긴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선생님, 이 서류들을 복사해 가져가도 될까요? 말자는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민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김 복지사가 궁금해했습니다. 말자는 민재가 재벌가와 결혼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자신을 원망하며 살았다는 것도 함께 말했어요. 그럼 빨리 진실을 알려줘야겠네요. 김 복지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말자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민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재는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결혼을 취소했다는 것이었어요. 치킨집 사장이 뉴스를 보며 말해준 것이었죠. 야, 말자야. 이거 봐. 해우그룹 사위가 결혼 취소했대. 사장은 신문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말자는 급하게 신문을 받아 읽었습니다. 해우그룹 사위 박민재, 돌연 결혼 취소,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 무효 신청. 말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인 걸까요? 그날 밤 말자는 민재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휴가를 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민재가 직접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염은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왜 결혼을 취소했어? 말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된 가문, 거짓된 이름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말자는 이때다 싶어서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넌 잘못된 증오 속에서 살았던 거야.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널 버린 적 없어.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기록, 사회복지사의 확인서, 모든 것이 그의 기억과 달랐어요. 이게 뭐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널 팔아넘긴 거야. 너한텐 엄마가 널 버렸다고 말하고. 말자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는 건 내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야. 나는 널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내 아버지가 데려간 거였어. 민재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엄마는 정말로. 민재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말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끌려갈 때 누군가 울고 있던 소리,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외치던 목소리. 엄마, 울고 있었어. 민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그제야 민재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분노가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내 엄마를 죽이려고 했구나. 민재는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진실을 몰랐으니까. 민재는 말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말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았어요. 민재와 말자가 진실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민재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 말자는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민재는 처음으로 말자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진실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민재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우그룹은 민재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이수진의 어머니가 급하게 민재를 찾아왔습니다. 민재야,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가문 체면은 어떻게 하고? 장모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수진 씨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렸거든요.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민재는 이수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부터 어머니와의 재회까지 말이에요. 이수진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민재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빠,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거짓 결혼은 원하지 않거든요. 이수진은 민재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우그룹 회장은 달랐습니다. 박민재, 당장 기자회견을 취소해. 우리 그룹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인지 알아?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민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우그룹은 민재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벌가 사위의 돌연한 결혼 취소가 큰 화제였거든요. 민재는 말자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재입니다. 민재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진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은 민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원망과 분노를 품고 지냈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구하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민재는 당시의 서류들을 공개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말이에요. 제게 가장 큰 상처였던 분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민재는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말자의 아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감동적이라고 했고 어떤 기자들은 해우그룹을 비판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세간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우그룹은 민재를 완전히 배제했지만 뜻밖에도 이수진은 민재의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큰 다툼을 벌인 후 집을 나왔어요. 오빠, 저도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이수지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 민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우그룹을 나온 그는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온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가 응원할게. 재단 설립 과정에서 민재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회복지사 정미영과 만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민재와 달리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은 민재의 복지재단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해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민재는 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딸과는 다른 진정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민재는 미영에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영도 민재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요. 말자는 아들의 새로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재와 미영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해우그룹 같은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도 초대받아 와서 민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미영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자는 미영을 딸처럼 여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야. 민재는 결혼식에서 말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천천히라도 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새로 생긴 며느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년 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도서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희망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민재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세운 것이었어요. 소외계층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아이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분들이 함께했어요. 민재는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망 작은 도서관을 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도서관 안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에 이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한쪽에서 말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된 말자는 이제 치킨 배달 대신
이 도서관에서 사서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미영이 말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영의 배는 살짝 불러와 있었어요. 임신 6개월째였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며느리를 얻는 것도, 그리고 곧 할머니가 되는 것도 말이죠. 개관식이 끝난 후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새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말자에게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말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왕자님이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말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은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서 있는 아저씨가 누구예요? 아이들이 가리키는 곳에는 민재가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에요. 말자는 잠시 민재를 바라본 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엄마가 다시 찾은 아들. 그 말을 들은 민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말,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 아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거야. 말자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친구들. 이 도서관이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책도 읽고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민재는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재와 미영 그리고 말자는 도서관에서 간단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보람차네요. 엄마 덕분이에요. 민재가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몰라요. 말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 하는 일인걸.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말자는 미영의 배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되겠네. 그럼 할머니가 직접 읽어주세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서관 문을 잠그던 중 민재는 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민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 천천히 오래오래 함께 살자. 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몇 달 후 미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자는 생애 처음으로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말자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말자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랑을 자신의 아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자의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이 아닌 사랑받는 아들의 온기가 담긴 미소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